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 다시 리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게시판 프로그램 시작해가지고 출력을 했었죠. 출력을 했고, 자 일단 while문 왜 썼어요? while문 쓴 이유를 알아야죠. 그쵸? 이 명령어를 계속 입력받으려고 지금 쓴 거죠. 자 보세요. 자, 요 명령어를 이제 계속 입력받으려고 우리가 쓴 거고, 요 while문 안에 있을 때만 이 녀석들이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실행되는 건 뭐죠? 요 명령이죠. 그죠? 명령이 실행되고 커맨드 입력 받을 수 있고, 얘가 있으려면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됩니다. 스캐너가 있어야지만 얘가 이제 시스템 입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있어야지만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썼죠. 조건문 쓴 이유는 뭐다? 우리가 조건문을 써가지고 안 쓰게 되면 여기 반복문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우리가 할 때까지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cmd 해가지고 equals, 즉 우리가 입력한 문장이랑 요 cmd랑 우리가 입력한 문장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문장에 비슷하냐? 요 exit가 들어왔냐?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얘는 어쨌든 비교한 게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거든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exit가 들어왔으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if 요거에 왜 했다? 얘도 요게 user article write라는 글이 요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실제로 요거에 관련된 명령어를 입력 받으려고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게시물 등록 나오고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하고 입력 받으려면 또 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타이틀을 무조건 써줘야 되고, 내용하고 입력 받으려면 요걸 무조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뭐 이게 없으면 제목하고 입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게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왜 있었죠? 요거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게시물 번호 증가시키려고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1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만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요걸로 인해서 게시물 번호가 하나씩 증가되게끔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다가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를 요 안에다 만들지 않고 요 밖에다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거든요. 전역 변수.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지역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 전역 변수인데, 어쨌든 메인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지역 변수,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역 변수인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while문 안에 있으면 데이터가 안 남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디가 여러분들 인트 아이디 뭐 요 안에서 뿔뿔 해봤지만 아무렇게 해도 이제 계속 1 남는 이유가 뭐다? 데이터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else if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입력해주고 바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안 남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지시키려면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얘가 초기 값을 0으로 둔 이유는 뭐다? 처음에 게시물이 있다 없다? 게시물이 없잖아요. 그쵸? 게시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0으로 일단 디폴트 값, 기본 값을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준 거예요? article last id 플러스 1. 이게 뭐다? 처음에 딱 게시물 들어오면 1번 게시물로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d에다 1 넣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다? article last id에다가 1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얘는 id예요, 1이에요? 처음에 첫 번째 게시물 생성됐을 땐 얘 1이잖아요. 그죠? 1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1을 article last id에다 넣어준 거죠.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변수 개념이잖아요. 변수 수합이잖아요. 변수와 변수끼리 바꾼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last id를 그 다음에 1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article last는 0이 아니라 1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입력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을 때 article last id는 뭐다? 1인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럼 id 2고 2번 게시물 해가지고 이제 article last id를 2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왜 했어요?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 article 그 다음 id는 뭐 이런 식으로 id 이렇게 세팅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객체 만들고 객체에 데이터 넣으려면
이게 지금 아이디 타이틀 바디가 3개니까 망정이지 나중 되면은 요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인스턴스 배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거를 인스턴스 배수가 100개라 했을 때 100개를 이런 식으로 다 쓴다? 굉장히 미련한 짓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했다? 생성자를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성자가 뭐예요? 생성자가 이 녀석인데 생성자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얘는 뭐예요? 생성자 메서드는 제가 언제 실행된다 했죠? 객체가 딱 실행될 때, 그러니까 객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객체가 생성되는 동시에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라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우리가 비어있는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얘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를 굳이 안 만들어도 그러니까 빈 객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티클 한 다음에 아티클 하시고 뉴 아티클 했을 때 얘가 지금 빈 객체란 말이에요. 빈 객체인데 요게 없으면 요게 그냥 다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선택을 합니다. 요게 없어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성자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 놨어요. 그러면 그 뒤로 이게 뭐가 안 된다?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빈 객체를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요 빈 객체를 이제 생성자 메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 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알아서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아이디 타이틀 바디가 여기서 넘겨봤죠. 요 타이틀이 여기로, 요 바디가 여기로, 아이디가 여기로.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목 내용을 AA, BB 입력했어요. 그러면 아이디 1, AA, BB가 어디로 넘겨간다? 여기로 넘겨가는 거예요. 1, AA, BB가 여기 꼽힙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이디랑 타이틀이랑 바디는 뭐로 세팅되어 있냐면 0, 널, 널이에요. 실제로 이 디스 아이디 타이틀 바디는 뭐라 했어요? 0, 널, 널이에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매개 변수를 지금 받았잖아요. 매개 변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AA, BB가 여기 세팅이 돼서 여기에 객체의 데이터가 실제로 주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주입이 돼가지고 그 생성된 게시물 객체했을 때 원래는 어떻게 나오는 게 맞다? 요게 없으면 지금 우리가 투스트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놨는데 이거 지워볼게요. 실행해보면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AA 그지 유저 아티클 라이트 했을 때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객체 번호가 나오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가 투스트링 메서드를 이용했다.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익스텐즈 해가지고 오브젝트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인 오브젝트가 얘네들을 상속을 해주고 있어요. 요게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생략이 가능하다. 오브젝트 메서드,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기본적으로 투스트링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오버라이드 표시가 여기 나온다 했죠? 얘가 메서드 오버라이딩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읽어보면 오버라이드 메서드 인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친절하게. 그죠? 나오잖아요. 오브젝트 안에서 지금 오브젝트에 있는 거 너 메서드 오버라이딩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붙여둬도 사실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를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그냥 이 투스트링 메서드라는 걸 오버라이드 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붙여주는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름표 정도?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이름표 역할을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고 실제로 있어야만 작동하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은 여러분들 안 배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준다. 이 관례예요.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링 포맷 왜 썼어요? 우리가 좀 더 객체를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아이디랑 타이틀이랑 바디가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서 객체 번호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보다 출력되기를 원하는 건 뭐다? 실제로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디버깅 한다라고 했죠. 디버깅 한다. 실제로 이거는 프로그램 성능을 좋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고객이 뭔가 좋아지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순전히 개발자가 좀 더 개발을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스트링 포맷 안 배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링 포맷 쓰면 원래는 그냥 출력해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스트링 포맷 쓰면 뭐가 가능하다? 그 안에서 서식 지정자를 쓸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서식 지정자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id 타이틀 바디가 %d ss에 치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코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